자, 이번에는 뭐 할 거냐면, 뭐 리스트 자체가 디자인이 굉장히 별로예요. 그죠? 리스트가 굉장히 별로잖아요. 지금 현재 리스트 디자인 보면 여러분들이 리스트 딱 하죠? 그럼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걸 꾸며볼 건데, 자, 디자인을 어떻게 꾸며야 되냐? 여러분들이 디자인 꾸미는 거 몰라도 돼요. 자, 백엔드 개발자가 디자인, UI, UX 디자인을 꾸미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다만,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만, 여러분들 나중에 사이드 프로젝트 하거나 개인 포트폴리오 만들 때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건데, 저는 이제 뭘 도입을 할 거냐면, 테일인드라는 걸 도입을 할 거예요. 테일인드. 실제 실무에서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테일인드거든요. 옛날에는, 과거에는 양대산맥으로 뭐가 있었냐면, 테일인드가 있었고, 일단, 테일인드가 있었고, 부트스트랩이라는 게 있어요. 이 부트스트랩은 트위터에서 만든 건가요? 트위터? 그러니까 트위터에서 만든 이제 CSS 프레임워크, 뭐 또는 라이브러리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완성되어 있는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웹사이트라는 거는 굉장히 사실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네이버만 들어가도 요 모양새가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도 들어가 볼까요? 다음.nem 들어가면 얘도 살짝 비슷하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조가 웹사이트들이 비슷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완성되어 있는 디자인을 가지고 그것만 반영하면 비슷한 유형의 디자인을 알아서 구현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지금은 테일인드를 제일 많이 씁니다. 과거에는 부트스트랩 많이 썼는데 근데 이걸 안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부트스트랩을 쓰는 곳은 조금 구닥다리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요즘은 테일인드를 제일 많이 쓰기 때문에. 자, 그러면 테일인드는 어떻게 쓰냐? 얘는 수많은 라이브러리 클래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내가 클래스에다가 어떤 디자인 이름을 부여하면 그 디자인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테일인드를 쓰는 건데, 자, 이것과 더불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게 데이지 UI라는 게 있어요. 데이지 UI. 데이지 UI도 마찬가지로 완성되어 있는 디자인 컴포넌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How to use 들어갔을 때 내가 버튼을 구현하고 싶다 하면 버튼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버튼 만들 때 우리가 아까 어떻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버튼 만드는 것도 여기다가 버튼 한 다음에 뭐 버튼 이렇게 만들면 디자인이 굉장히 구려요. 보이죠? 이게 기본 버튼이 가지고 있는 디자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거를 스스로 구현을 해야 된다면 인터넷에다가 버튼 CSS 뭐 디자인 이런 식으로 검색해보면 사람들이 올려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CSS 디자인이라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테일인드 이거는 무시하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버튼들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자,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복사하면 카피가 되는데 이게 CSS로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카피를 지금 했는데 이렇게 나오죠. 자, 지금 내가 버튼 디자인을 적용하는 것만 해도 어때요? 자, 이거 반영하래요. 버튼 디자인을 반영하는 것만 해도 디자인이 굉장히 CSS가 어때요? 굉장히 길죠. 그죠? 근데 이렇게 구현하는 거는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데이지 UI 같은 경우는 뭐만 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일단 테일인드가 필요하고, 데이지 UI 여기 있죠. 자, 얘도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이 여기 있어요. 이런 식으로. 좀 귀엽게 생겼죠. 그죠? 자, 얘는 요것만 반영하면 끝이에요. 요렇게. 요 클래스만 반영하면 요 디자인을 이 데이지 UI가 알아서 해줍니다. 알아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편한 거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찾아보면 버튼에 관련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런 것들 모르면 내가 직접 구현하지 말고 이런 거 찾아봐서 가져다 쓰면 되는 거예요. 뭔 말이 이해되시죠? 가져다 쓰면 돼요. 이거 프로라서 가져다 못 쓰게 만들어놨네요. 가져다 쓸 수 있네요. ASML도 친절하게 제공해주고 있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에서 여러분들 어떤 특정 UI를 만들어야 된대요. 그러면 UI 만들려면 내가 UI 모른다 해가지고 UI 못 만들까요? 아니요. 검색하면 돼요. AI한테 물어보던 검색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구현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좀 내가 직접 구현한 건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거 나름대로 좀 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백엔드 개발자는 그냥 서버 단을 내가 잘 구현하는 거에만 집중하시면 되고 UI라든지 UX는 그거는 그냥 여러분들 인터넷 돌아다니고 가져다 쓰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다만 왜냐면 이걸 하려면 여러분들이 HTML도 공부하셔야 되고 CSS 공부하셔야 되고 굉장히 복잡하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나중에 사이드 프로젝트 하려면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테일인드 반영은 여기 이제 플레이 CDN에 요 링크 있죠. 스크립트라고 해서 요걸 그대로 반영해줘야 됩니다. 자, 어떻게 반영하냐? 게시물 리스트에만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반영을 할 거거든요. 여기다가 스크립트라고 쓰시고, 스크립트. 아니다. 이것만 쓰면 되겠다. 이렇게 써주면 되고. 자, 지금 이게 뭐냐면, 테일인드 CSS 적용. 테일인드 CSS 적용. 그러면 얘는 적용만 해도 디자인이 어떻게 되냐면, 천차만별로 바뀌어요. 자, 원래는 디자인이 굉장히 구렸죠? 제가 F5 눌러볼게요. 자, 보이죠? 이게 디자인이 이제 뭐 이쁘진 않아요. 이쁘지 않은 건 맞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이 테일인드가 알아서 모든 HTML 태그를 평범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버튼도 마찬가지고, 글씨 굵은 것도 마찬가지고, 평범하게 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려요. 뭔 말이 이해되죠? 자, 그래서 테일인드를 적용한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만 보면 글꼴이 너무 구려요. 그래서 눈누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눈누. 자, 눈누 홈페이지 들어가면 눈누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글꼴을 가져다가 쓸 수 있거든요. 그럼 저는 지마켓 산스라는 폰트를 제일 많이 써요, 보통. 작업할 때. 왜냐면 작업할 때 뭔가 글씨가 이쁘면 좀 마음도 편하거든요, 실제로. 자, 그러면 여기다가 반영할 때는 어떻게 반영하면 되냐면, 스타일, 탭,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F4 눌렀을 때, 이렇게만 쓰면 안 돼요. 자, 여기다가 HTML, body. 자, 이거는 이제 꺽쇠라는 거는 자식이에요, 자식. HTML의 자식의 body. 그러면 거기다가 폰트 패밀리 이렇게 이제 반영해주면 이렇게 나와요. 보이죠? 글꼴이 이런 식으로 반영됩니다. 그러니까 글꼴 폰트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그냥 반영해도 상관없어요. 대신 굉장히 이상한 것만 반영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거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가끔씩 뭐 내가 뭐 이런 것들, 야수의 심장 이런 거, 그러니까 웹사이트에 어울리지 않는 글꼴 이런 거, 안녕 나의 작고 소중한 고양이. 이거 갑자기 이런 걸 반영하면 당연히 글씨가 보기가 힘들어지겠죠. 뭐 내 개인 사이트 만든다고 했을 때는 상관없는데 프로젝트 할 때는 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영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데이지UI 같은 경우 어떻게 반영하냐? 자, 여기 공식 문서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기 UGCDN 딱 들어가 보면 테일인드랑 같이 붙어 있어요. 밑에가 테일인드고, 요 위에가 링크가 이제 데이지UI CSS 관련된 건데, 여러분들 이거 그대로 복사하면 돼요. 복사해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톡 던져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데이지 UI 적용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는 이거 적용만 했다 해가지고 뭔가 바뀌는 건 아니고, 자, 지금 여러분들이 리스트를 출력할 때 이렇게 출력했잖아요. 근데 저는 리스트를 표 형식으로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테이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테이블. 자, 요게 테이블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보여주고 싶다라는 거죠. 테이블 형태로. 그러면 내가 이걸 몰라도 그냥 HTML 있죠? 요거 그냥 그대로 복사하면 돼요. 복사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곳에다가 그냥 이거 잠깐 이제 주석 걸어볼게요. 자, 요것만 반영해볼게요. 요거.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자, 지금 요 코드만 반영했단 말이에요. 자, 저는 현재 테일인드가 적용되어 있고 데이지UI를 적용했죠. 자, 이 상태에서 요 UI 보면 어떻게 된다? 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손 놓고 디자인을 얘네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편하게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나름대로 이 name, job, favorite color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id랑 제목 정도만 보여주고 있죠. id. 번호로 하죠. 번호. 그 다음에 제목. 그 다음에 얘는 뭐 지금 없으니까 비고로 합시다. 비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1, 2, 3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 필요 없죠. tbody. 이게 현재 테이블의 구조거든요. 테이블은 기본적으로 테이블이 있고 테이블의 자식으로 t헤ad랑 tbody가 있습니다. 요 둘의 관계를 이제 부모-자식 관계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테이블에는 t헤ad라는 자식과 tbody라는 자식이 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뭐예요? tr과 th, td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t헤ad는 테이블 헤드고요. td는 테이블 데이터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썼을 때 얘네들이 이렇게 나오겠죠. 번호. 근데 번호가 조금 땡겨졌네요. 그러면 요거는 지우시고.
이렇게 써주면 이렇게 나오겠죠. 번호, 제목, 비고. 자, 만약에 이걸 내가 가운데로 보내고 싶다. 그러면 이 t에다한테 뭐 tr 줘도 되는데 클래스 그 다음에 텍스트 센터라는 거는 뭐냐면 이건 테일인드 문법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테일인드 문법.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찾을 수 있냐? 테일인드는 테일인드 치트시트라는 게 존재합니다. 테일인드 치트시트. 자, 여기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테일인드가 적용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적용돼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요거를 여러분들이 클래스로 해가지고 반영만 해주면 요것들이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되고 게시물 리스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다가 나는 이게 너무 작아. 클래스에서 텍스트 2x. 자, 2x라지, 그러니까 x라지를 부여한 건데 그럼 글씨가 커지죠, 이렇게. 자, 이걸 내가 2x라고 쓰게 되면 2x라지. 그러면 조금 더 커지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렇게 하면 얘네가 공간이 너무 넓어요. 그래서 저는 뭐 할 거냐면 여기다가 섹션 클래스 아티클. 자, 클래스라는 거는 뭐냐면 이거는 그냥 요 HTML 태그에다가 이름 붙여준 거예요. 이름. 그러면 얘를 통해서 식별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강아지가 100마리 있으면 강아지한테 뭐 이름을 붙여가지고 뭐 콩이야, 뭐 하양아, 뭐 까미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처럼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여기다가 div 한 다음에 컨테이너라는 걸 쓸 거고, 그 다음에 mx 오토라는 게 있는데 이거 mx 오토라는 건 마진 레프트, 마진 라이트 오토라는 의미로 수평 정렬하겠다는 의미예요. 수평 정렬. 그럼 제가 여기다가 아무 글귀나 써볼게요. 로렘이라 해가지고 아무 글귀나 썼는데, 자, 그러면 얘가 넓게 퍼져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이죠? 어느 정도 가운데로 갇혀져 있어요. 그리고 얘가 좋은 점이 뭐냐면 방금 컨테이너라고 썼는데 컨테이너라는 건 테일인드 문법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쓰게 되면 화면이 줄어드는 거에 따라서 얘가 알아서 변경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돼요. 화면이 주는 거에 따라서 바뀌죠? 컨테이너가. 살짝 이렇게 주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뀌죠? 그래서 이제 반응형 웹사이트, 여러분들이 모바일에서 또 작동되게끔 하는 웹사이트 만들 때는 요걸 그냥 쓰면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결국에는 테이블을 우리가 써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 넣어줄 거예요. 테이블을. 자, 그럼 저장해서 보게 되면 테이블 이렇게 나오겠죠? 넓게 퍼져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갇혀서. 그 다음에 게시물 리스트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넣어줄게요. 여기다 넣으면 안 되고 컨테이너 안에다가.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너무 뭐 붙어 있는 것 같다 하면 뭐 살짝 떨궈줘도 되는데 empty 3. 그러니까 empty라는 건 마진탑이라 해서 마진이라는 거는 박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 바깥쪽 여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쪽 여백. 그러니까 바깥쪽 여백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기서 말하는 박스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박스를 만들었어요. 그럼 박스를 기준으로 바깥쪽은 여기를 말하는 거죠. 그럼 박스를 기준으로 안쪽이라는 건 뭐예요? 여기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여러분들이 박스가 이렇게 있으면 얘한테 이 녀석한테 마진을 줬다? 그러면 마진을 주게 되면 얘가 같이 움직여요. 이렇게. 근데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얘한테 마진을 줬다? 파란색한테? 그럼 얘는 여기 이렇게 밀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박스를 기준으로 바깥쪽. 흰색 박스 입장에서는 얘가 바깥쪽이죠. 여기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 코드가 요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 그대로 잠깐 주석 해제하고 포이치 요거. 자, 이거를 반복해주면 되는데 누구를 반복시켜주면 되냐면 여기 안에 있는 요거 있죠. TR을 반복시켜주면 됩니다. 요렇게. 자, 그러면 여기는 뭐가 들어오면 돼요? 아티클 id 써주면 되고, 자, 얘는 아티클 서브젝트 써주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비고란이니까 제가 비고라는 말만 써줄게요. 비고.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필요 없어요. 지울게요. 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자, 지금 번호가 있고 제목이 있죠. 자, 근데 이제 번호도
가운데로 옮기고 싶다. 그러면 이제 얘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티클 아이디는 가운데가 아니죠. 그죠? 그러면 요거 자체 할 때 다 가운데로 가라고 해도 되는데, 저는 얘만, 여기만 텍스트 센터. 그러면 이렇게 가운데로 가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요 번호, 제목, 비고 얘네들의 공간이 너무 넓다. 그러면 이 테이블 안에는 뭐가 있냐면 콜그룹이라는 게 있어요. 콜그룹. 콜이라는 건 뭐예요? 열을 말하겠죠, 열. 그죠? 그래서 요 열의 라인을 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콜 쓴 다음에 여기다가 스타일이라 써도 되고 위스라 써도 돼요. 위스를 적용 안 된다나? 위스라 쓸게요. 위스를 저는 여기다가 100이라 쓸게요. 자, 그러면 100만 써도 자, 보이죠? 확 줄어드는 거. 그러니까 100은 뭐냐면 픽셀이에요, 픽셀. px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만 쓰면 여기만 반영이 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다 하나 더 썼어요. 200이래요. 그럼 200은 여기를 말하요. 여기. 제목 라인. 좀 더 늘려보고, 400.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비고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줄일 수 있어요. 이거는 500이라 하고, 300이라 할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나타낼 수 있죠. 자, 지금 이제 내용이 너무 없어서 이렇게 좀 불규칙하게 나오는데, 이 정도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여러분들이 반영이 끝난 거죠. 이런 식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뭐 게시물 작성 뭐 이렇게 넘어가고 싶다. 아까 여기 게시물 작성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리스트 위에다 쓸까요? 게시물 작성? 밑에다 쓸까요? 그럼 밑에다 씁시다. 테이블 컨테이너가 있고 여기다 쓰면 되겠죠. div 써서 a 여기다가는 게시물 작성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여기다 뭐라 썼어요? 라이트라 썼죠? 자, 이렇게 쓰면 이제 게시물 작성이라는 게 여기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다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부여하고 싶어요. 데이지UI 우리 쓰고 있다 했잖아요. 그럼 데이지UI에서 버튼 디자인을 쓰고 싶어요. 그러면 뭐 쓰면 된다? 여기 중에서 아무거나 쓰면 돼요. 저는 이제 BTM 프라이머리라는 거 쓸게요. 이렇게 쓰면 바로 반영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럼 이제 얘 클릭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 클릭하면 이동이 되겠죠. 뭐 너무 크면 이제 조절할 수도 있는데 그냥 이 정도로 타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너비라든지 높이라든지 뭐 조절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얘 클릭하면 게시물 작성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다른 페이지는 이제 적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다 일일이 하나하나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번에 반영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그때 가서 처리를 하기로 하고요. 여튼 제목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네요. 근데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뭐 하나 빼먹었죠. 뭐 빼먹었어요? 우리가 이제 게시물 그러니까 상세 보기로 넘어가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빼먹었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여기다가 A 탭 해서 이거 써주시고 여기다 이렇게 써주면 돼요. 디테일, 그 다음에 프리, 그 다음에 아이디 이렇게 써주면 클릭하는 형태로 만들어준 거죠. 그럼 클릭하면 이동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런 것도 가능해요. TD라고 여기서 이제 호버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클래스는 줘야 되고 호버라는 거는 마우스 올렸을 때 의미해요. 그러면 여기다가 호버, 텍스트, 레드 뭐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마우스를 올렸을 때 호버가 이게 아닌가? 호버, 텍스트, 레드 한번 볼게요. 테일인드 호버라고 여기 검색해보면 호버 했을 때 하는 방법을 알려주죠. 여기 있죠. 호버. 그렇죠? 호버. 호버라는 건 마우스 올렸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제가 색상을 레드로 변경해달라 했는데 여기다가 하면 안 되고 클래스 호버 텍스트 레드 300 이렇게 써줘야 돼요. 되죠. 자, 보이죠? 이런 식으로. 자, 지금 이제 색상을 부여하니까 500 텍스트 500 레드만 쓰니까 안 됐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반영을 할 수가 있다. 보이죠? 얘를 클릭하면 클릭하는 요소구나. 클릭하면 이동이 되는구나. 그 다음에 여기다 밑줄도 그어주고 싶다. 그러면 호버 해가지고 텍스트 데코레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 밑줄도 가능합니다. 언더라인, 텍스트 언더라인인가? 언더라인? 문법이 저도 이거를 다 외우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 테일인데 치트시트를 들어가면서 보거든요. 언더라인. 언더라인이네요. 그냥. 언더라인. 이런 식으로. 주면, 이렇게 밑줄도 그어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깔끔하죠? 나중에 뭐 미고는 작성 날짜를 쓰던 예를 들어 게시물 작성 날짜든지 아니면 뭐 작성자 뭐 이런 것들을 반영하면 되겠죠. 누르면 이렇게 반영되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게시물 리스트를 꾸밀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